그럼 이제부터 2025 미래를 향한 도전과 우리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학교, 양곡고등학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변화, 그리고 진로교육, 세 번째로 융합 및 프로젝트 수업,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편제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입학할 우리 아이들의 적용되는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및 생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의 가속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증대. 어떠신가요? 다소 좀 무거운 느낌들의 말이죠. 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아이들이 헤쳐나가야 될 내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래에 대응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1년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의 시행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익히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과목 이수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학생들에게는 과목 선택의 자율과 선택 과목에 대한 이수 책임을 주어서 자신의 꿈을 위해 필요한 기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말하고 있죠. 이런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전면 시행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교육의 내적, 외적 변화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용적 교육과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창의적 교육,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춘 주도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대학 입시에도 많은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목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 2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 1과목을 더해서 3과목을 받던 이런 방식에서요.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그리고 수학은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공통으로 3과목씩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계열 상관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보게 될 예정이죠. 뿐만 아니라 내신 등급 기준이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각 대학들은 서로 어떤 인재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매우 깊다고 합니다. 물론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고민은 특히 더하겠죠. 그래서 중요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학업 성적과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인 것입니다. 최근 대학들은 인재상에 대한 기준으로 3가지의 기본 학생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바로 그것인데요.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교육,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과 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 활동 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서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등도 함께 비춰줘야 합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저희 양곡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보장지도, 체계적인 진로교육, 그리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교과 융합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꿈을 설계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제, 이렇게 5가지의 중점 목표로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입니다. 3월달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 개개인의 학력 수준을 점검하고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파악된 학생들은 상시 학업 상담과 과제 보충, 그리고 추가 학습 지도 등을 통해서 미도달 예방 집중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후 학기 말에는 학업 성적에 따른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파악해서 학습 컨설팅과 특별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기준 이상의 소양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진로 교육, 진로 특화 교육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진로 설계, 이렇게 3단계로 지금 보시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키워가는 3년간의 진로 역량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의 첫 단계는 1학년, 2학년 학년 초에 전공 흥미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시 진로 상담을 통해서 진로 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탐색 활동의 다양한 진로 캠프, 그리고 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교과와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연계 멘토링, 직업 체험 등을 통해서 학과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진로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단계로 진로 진학 컨설팅을 비롯해서 툭탁 지성 프로젝트, 꿈 전공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요, 지난 금요일 우리 아이들이 1년간의 진로 설계를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그런 꿈 전공 전시회와 툭탁 지성 프로젝트 발표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설계한 이런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빛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학생 모두가 자신이 꿈꾸는 진로 분야에 자신감이 묻어나는 톡톡 튀는 발표와 함께 서로에 대한 진로를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모습과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 들인 학생의 노력은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담아서 각자의 진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고가 자랑하는 특별한 교과 융합 및 프로젝트 수업 효과를 몇몇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융합 수업입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올해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미반영한다 하자 독서 자체가 미반영으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독서는요,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높여주고 진로 탐색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심화해서 독서 활동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평가 요소로
4번 문항을 보시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을 선정해서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죠. 대학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응용하는 융합적 사고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은 아니지만 언제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자신의 생각을 또 정리를 하고 이런 시간이 좀 있을까요?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바쁘죠. 따라서 학교에서 독서 프로그램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대입에서 평가받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데 필수 요소를 채워나갈 수 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본교는 이런 중요성을 미리 파악하고요. 2년 전부터 독서 융합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 수업 안에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을 탐구하고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학, 정보, 화학, 사회문화 등 다양한 교과 수업을 도서관에서 독서 융합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수업 중에서 한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이라는 과목 시간에 사회적 문제와 통계적 평양을 탐구한 그런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독서를 통해서 작품에서 다루는 사회적 이슈를 기반으로 통계적 평양이 어떻게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사 선생님은 작품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억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요. 교과 담당 교사는 데이터 유형, 샘플링, 편향,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통계 개념을 설명했으며 학생들은 데이터와 서사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각자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활동 과정 모두는요. 학교 생활기록부 과목 세특에 기록이 되었죠.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작품을 읽고 역사적 억압과 사회적 문제를 통계 데이터 해석 관점에서 분석했고 작품의 서사와 데이터를 융합했고요. 또 가설을 설정해서 샘플링 기술을 설계를 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 해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석 모델을 제안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제시를 했네요. 이 세특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생활기록부라고 보실 수 있겠죠. 또 다른 학생을 한번 보시면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탐구 역량 등이 골고루 이렇게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 활동의 나열이 아닌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교 학생들은 꿈, 책, 독서 모임이나 독서 캠프 등과 같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 또한 독서 활동으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풍성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유네스코 학교 교육활동입니다. 본교는 2021년 유네스코 준회원교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유네스코 정회원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타이틀만 걸려있을 리 없겠죠. 본교는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서 유네스코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문화 다양성 주간, 공정무역 교실, 공공정책 제안 발표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교과 수업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인 자율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장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서 유네스코 활동을 담은 자율활동 특기사항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중 공공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온라인 세상 속 어르신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발표한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입니다. 이 학생은 고령층 키오스크 사용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을 해냈고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류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까지 했네요. 모두먼들과 협력하고 키오스크 인터페이스를 재구성했으며 시뮬레이션과 현실성 검증을 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학생의 자율활동에서 비춰지고 있는 학생의 역량 지금 이제는 보이시죠? 네.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자기 주도적 역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포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 탐구로 연결한 점은 대학이 중시하는 공익적 태도 그리고 실천력을 나타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평가 요소와도 부합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프로젝트 수업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기술과 창의 역량 함량 교육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본교는 2021년부터 교육부와 인텔사의 협약으로 세계 11개국이 함께하는 AI랩 운영교로 지정이 되어서 인텔의 국제 프로그램인 AI4 유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분석해서 친구들과 협력적 프로젝트를 통해 사고력과 공동체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교과 융합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인 AI 캠프 그리고 해외 인텔 AI랩 운영교 학생을 직접 초청해서 해외 교사와 본교 교사가 함께 영어로 수업하며 2일간의 다른 나라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함께합니다. 문화와 지식을 나누는 이 글로벌 유스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학생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싱가포르 학생들을 초청했고요. 인공지능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인공지능 프로젝트 경연대회인 글로벌 임팩트 페스티벌에서 컨트롤 위너라는 이 18세 이하 청소년 경쟁 부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레인보우 학교 교육입니다. 본교는 2019년부터 경기 레인보우 메이커 학교로 지정되어 별관에 위치한 메이커스실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교과와 간 어떤 융합 활동을 기반으로 메이커 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 수업을 통해서 습득했던 지식들을 실제로 구현해보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업과 소통 능력도 기르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력 또한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와 기술 과정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전동 카트를 직접 제작해 보거나 건축물을 설계해 보기도 하고요.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어떤 실험과 그리고 탐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으며 관내 어느 학교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진학 성과로 본교 교육 활동의 특별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그 특별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물리학과 인공지능 기초 과목 시간에 배운 그런 기초 지식을 통해서 자율주행 카트를 제작한 학생이네요. 자율주행 시스템의 경로 설정 알고리즘을 직접 제안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실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성능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마찬가지 이 내용으로도 볼 때 학생의 융합적 역량과 분석력 그리고 주도성과 실행력 그리고 협업력과 학제적 사고력까지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생활기록부입니다. 이런 생활기록부는요, 대학에서 추구하는 융합적 사고, 비판적 분석, 창의적 실행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이런 교육 활동만 하더라도 저희 양곡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잘 준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잘 준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의 2025학년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학생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 그리고 변화되는 수능 과목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도 학생의 진로 설계에 있어서 다양한 과목의 선택권을 주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물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본교의 지정 과목입니다. 학교의 지정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하는 과목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정 과목을 최소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맞춰 수능 출제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과 함께 3년간의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도 하였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2학년 선택 과목인데요. 이건 역시 수능 출제 교과의 연계성이 강한 심화 교과로서 편제하면서도 교과별 학문 내에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며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편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편제표는 2학년 1학기 선택 과목입니다. 2학기 선택 과목이고요. 네. 마지막 3학년 때는 교과내 교과간 주제 융합 과목 그리고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중심이 되는 융합 선택을 중점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심화된 전공기초 역량과 융합학습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편제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편제되지 않은 교과는 소인수 강좌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소인수 강좌란 학생의 과목 개설 요구가 있거나 교사 수급도는 반편성의 어려움으로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웠던 이런 과목들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이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요. 여러 학교들이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런 과목들이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추가 신청해서 개설된 강좌들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쭉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과목들 중에서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본교는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이라 해서요. 먼저 과목을 선택해봤던 2학년, 3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본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학생의 진로에 부합하는 그런 과목을 상시 안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로드맵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하기 전에는 교육과정 박람회를 개최해서 먼저 교과를 선택해봤던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도 듣고 미리 자신이 선택할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교과 담당 선생님의 상담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선택 과목을 계열별로 묶어요. 그리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2학년의 선택 과목인 경우에 크게 지금 보시는 사회인문 계열의 선택 과목들로 한번 묶어본 사례이고 자연과학 계열로 한번 묶어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융합계열 이렇게 세 가지 계열로 나누어서 진로와 관련된 교과 학습을 연속성을 좀 유지해 주면서 보다 심화 학습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을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고민을 좀 덜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학생들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지원하는 특색 교육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요, 오늘 밤새워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런 특별함만으로도 저희 양곡고등학교를 믿고 선택하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교를 믿고 보내주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최상의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가 끝난 뒤에요. 개별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가 주시고요. 이어서 3학년 부장님이신 유재호 선생님께서 본교의 대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